간단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얘는 파일에다가 실제로 까보면 XML이에요. 그래서 어, 뭐 사실 딱 이렇진 않은데 키가 있고, 그래서 내가 저장하려고 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유저네임이야. 그러면 유저네임 이렇게 있고 밸류 뭐 JMPAE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파일이 샌드박스 내 문서함에 저장돼요. 이게 유저 데이터는 이런 형태로 저장시켜 주는 거니까 평문 데이터만 쓰는 게 좋아요. 프리모티브 타입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정수, 실수, 뭐 불리언이나 문자열 배열 정도까지. 문자열 배열도 사실 좀 비효율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문자열 배열 정도까지는 저장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큰 구조체를 시리얼라이즈해서 저장했다가 꺼냈다가를 유저 디폴트에 쓰는 거는 그닥 좋은 판단은 아닙니다.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구조체를 내가 만든 구조체, 아까 우리 메시징 앱처럼 뭐 텍스트 필드도 있고 불리언 타입도 있고 이름도 있고 뭐 이래서 이미지도 있고 뭐 이러면 그걸 저장하는 건 코어 데이터랑 파일로 나눠서 저장하는 게 좋고, 유저 디폴트에는 예를 들어 앱을 켰을 때 초기에 온보딩 화면을 띄울 거냐 말 거냐, 뭐 리스트 뷰를 보는데 목록 화면으로 볼 거냐 아이콘 화면으로 볼 거냐를 사용자가 무엇을 선택했는지 정도의 정보를 저장하는 데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플래그 정도? 불리언 플래그나 뭐 정수 정도를 유저 디폴트에 저장하고요. 그거보다 큰 거는 코어 데이터로 저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친구는 유저 디폴트에 저장하고, 보안이 필요한 친구는 키체인에 저장하고. 키체인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긴 걸 한번 암호화해요. 해서 저장해요. 얘는 꺼낼 때는 복호하겠죠. 하면 이런 형태가 돼서 유저 디폴트랑 비슷한 규모에 적합하고요. 뭐 엄청 큰 데이터는 여기 키체인에 넣지 못합니다. 암호화할 수 있는 문자열 타입만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파일에 쓰는 거는 뭐 그냥 어떻게 보면은 프로그램이라고 이 하는 기본 속성인 거고, 파일에 얼마든지 쓸 수 있죠. 파일에 쓰거나, 제가 지금 비중 있게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코어 데이터입니다. 이 코어 데이터라는 게 애플이 iOS 앱을 만들면서 처음 코코아 프레임워크가 나올 때부터 들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어 데이터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 친구는 어,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해보셨다면 아시겠지만 정규화된 데이터는 엑셀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렇게 생긴 게 정규화된 거죠. 5개의 컬럼으로. 레코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 5개의 컬럼의 내용은 다를 수 있죠. 뭐 내 이름, 성별, 나이, 전화번호, 보통 엑셀 이렇게 관리하잖아요. 새로 열의 최상단에 헤더를 정해놓고 그 헤더에 적합한 값들을 밑에 채워나가잖아요. 어, 이게 정규화된 거죠. 규격화된 거잖아요. 이렇게 규격화된 거에 플러스 여기에 어떤 다른 테이블을 또 연결한다. 어떤 값이랑 연결되어 있다. 이 연결을 의미하는 게 릴레이션이에요. 그래서 RDS라고 하고요. 이런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학문이 있을 정도로 자료 구조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고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했고, 가장 효율적이고 파일에 쓸 때 효율적이고 빠른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화했고 지금까지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백엔드 쪽에선. 근데 모바일에서도 어느 정도 약간 스펙 다운해서 내 아이폰 안에다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코어 데이터. 그래서 카카오톡도 코어 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챗 메시지랑 다 이런 되게 엄청 많은데 지금 벌써 10년 넘게 쓰신 분들은 그 안에 그 챗 메시지 엄청 들어 있잖아요. 그거 다 코어 데이터로 저장돼 있어요. 코어 데이터의 하단에는 SQLite가 들어 있습니다. SQLite는 그 SQL이라고 하는 문법적인 구조를 유지한 채로 파일에 쓰는 파일 DB예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인덱스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데 그거 써서 저장합니다. 코어 데이터는. 그래서 자료가 많을 때 메시지가 막 1000개, 10,000개, 막 100만 개로 늘어나잖아요. 그것들을 어쨌든 최적화해서 빨리 꺼내올 수 있고 저장도 빠르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일일이 그걸 코딩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정규화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정규화라는 게 별거 아니고 구조체 짜면 그게 정규화하는 거예요. 구조체 짜서 네임, 에이지 우리 그거 많이 했잖아요. 펄슨 객체.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person name string 하면 여기에 네임 컬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름 쭉 저장하고 내가 저장하고 꺼내고를 도와주게 됩니다.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준 게 코어 데이터예요. 일단 요게 기본 구조입니다. 코어 데이터에. 유저 디폴트 넘어갈게요. 코어 데이터 설명 먼저 해도 되죠. 유저 디폴트 잠깐 설명을 좀 살짝 하고 넘어가자면 핵심은 이거예요. 얘도 싱글톤이에요. 얘가 왜 싱글톤일까요? 얘가 싱글톤인 이유는 얘도 결국은 파일에 쓰니까 느리죠. 느리니까 객체가 마구잡이로 생기는 건 병목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너도 나도 액세스하지 않고 단일 엔드포인트로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게 만들어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싱글톤을 쓰는 겁니다. 싱글톤을 한번 레딧 같은 데서 검색해 보시면 논쟁이 많아요. 싱글톤 패턴에 대해서. 싱글톤이 안티 패턴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모든 것이 그렇게 극단적이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 다른 겁니다. 이런 파일 액세스하는 객체 같은 경우는 어차피 파일에 쓰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러 개의 객체가 생기게 하는 게 더 결국은 최종에 가서 IO가 병목인데 그냥 객체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다 처리할게 하고서 차곡차곡 큐잉 해가지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요거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게요. 파일 매니저도 그래서 디폴트 쓰는 거고 아까 URL 세션도 쉐어드를 쓰는 거고 오래 걸리는 작업 네트워크나 파일은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고 그 객체들이 마구잡이로 생겼을 때에 여기저기서 파일에 쓰면 문제가 생기니까 중간에 딱 길목을 지키고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녀석들이 다 싱글톤으로 구현되어 있다. 요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뭐 사용 방법은 쉽습니다. 여기 유저 디폴트 하면 그냥 저장이 돼요. 꺼내올 때는 여기 오브젝트 for key라고 하는 요 친구로 꺼내오는데 옵셔널 밸류라서 이 플랫으로 꺼내오죠. 요것만 알면 돼요. 여기서 셋하고 셋하고 셋 어디였어? 다 get이네. 다 get이고 셋은 여기다. 여기 셋하고 그러니까 유저 디폴트 스탠다드의 set을 이용해서 값을 저장하고 유저 디폴트 오브젝트 for key로 값을 꺼내오는데 꺼내올 때는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옵셔널 밸류고 그래서 이 플랫을 써서 가져온다. 유저 디폴트는 요 정도면 설명이 끝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질문 주셔도 돼요. 어, 뭐 엄청 아까 주신 거구나. 제가 놓쳤네요. 네. 제가 유익한 정보에다가 아까 포스팅하고 나서 채널을 안 옮겨놔서 채팅을 늦게 봤어요. 샌드박스서부터 자 쿠키가 아까 어떤 거 설명할 때 쿠키 얘기를 하신 거죠? 아 셋의 역할. 음, 데이터 저장이죠. 데이터 저장입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메모리 이게 원래 이 안에는 내부적으로는 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저장과 쓰기. 이 유저 디폴트라고 하는 게 파일에 결국은 쓴다고 그랬잖아요. 영속 데이터니까 컴퓨터가 꺼져도 스마트폰이 껐다 켜도 데이터가 살아나야 되는 애들이거든요. 이 친구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는 변수 배열 변수 만들어 가지고 막 어펜드해도 앱을 껐다 켜면 사라지는 이유는 걔는 메모리에 상주하는 거잖아요. 메모리에 상주하는 친구들은 껐다 켜면 사라져요. 근데 유저 디폴트는 그걸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파일에 아까 XML 형태로 저장한다고 그랬죠? 네, 써야 되는데 파일에 쓰는 시점이 자칫 잘못하면 충돌이 될 수도 있고 지연이 될 수도 있어요. 예. 이런 문제로 유저 디폴트가 처음 나왔을 때는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싱크로나이즈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 메서드를 부르면 얘가 파일 액세스하니까 잠깐 멈추세요 하고서 어터믹 액션을 해줘요. 그러니까 파일에 쓰는 거 끝날 때까지 다 멈춰요. 스레드가. 근데 지금 요즘 유저 디폴트 스탠다드 셋은 요 저장 쓰기를 그러니까 바로 하진 않아요. 바로 하지는 않는데 지근거리에서 해줍니다.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메모리에 쓰고 그러니까 메모리에 저장하고 파일에 씁니다. 그거까지 해줘요. 근데 시점 차가 살짝 있어요. 차가 살짝 있어서 여기 있다. 네. 만약에 내가 꼭 파일에 지금 쓰지 않고 충돌의 여지가 좀 있을 것 같다 찝찝하면 요 싱크로나이즈를 반드시 실행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파일에 써요. 강제로. 네. 약간 대기 상태가 되거든요. 그냥 요 셋을 하면 메모리에 써요. 메모리에 유저 디폴트라고 하는 그 약간 어떻게 보면 이게 딕셔너리예요. 그냥 이 친구는 딕셔너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큰 딕셔너리 객체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키에 내가 값을 저장하는 건데 그거를 그리고 나중에 파일에 써주는 건데 파일에 쓰는 건 약간 지연시켜요.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싱크로나이즈를 호출하면 파일에 바로 써줍니다. 그렇게 해서 앱이 껐다 켜져도 그 딕셔너리가 살아나게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샌드박스가 iOS의 보안의 제일 중추인데 iOS 앱은 아이폰에 있는 모든 파일에 접근할 수 없어요. 예. 그거를 아예 설계 구조 자체를 운영체제 설계 구조 자체를 앱스토어에 등록해서 사용자가 다운받은 앱은 그 앱의 권한이 승인된 내 문서 안에 그 앱 폴더 안에만 저장돼요. 그걸 샌드박스라고 해요. 그 폴더 안 그러니까 애플이 그걸 샌드박스라고 설명했던 이유가 이 안에서 마음껏 이 안에는 마음대로 저장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샌드박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 바깥으로는 못 나가는데 그 안에는 네 맘대로 써도 돼. 뭐 몇 기가 몇백 기가 네 맘대로 써. 그러니까 물론 핸드폰에 용량 제한이 있겠지만 핸드폰에 저장 공간이 어, 제공되는 한 내가 내 폴더 안에는 마음껏 파일을 쓰고 지울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샌드박스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니까 그 폴더 바깥으로는 못 나가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는 거죠. 샌드박스 울타리가. 그래서 아이폰이 되게 보안이 철저한 게 안드로이드는 잘 털려요. 내가 카톡 메시지 같은 거 딴 앱이 막 긁어가요. 그 스레드 그러니까 그 프로세스 보면 막 카톡 파일 경로 찾아가 뒤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메시지
DB 막 긁어가는 앱들이 있었어요. 지금은 인제 많이 막혔겠지만 불과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그게 다 가능해서 무조건 앱이 설치되고 나면 다른 뭐 페이스북 이런 거에서 취향 정보 같은 거 다 긁어가고 그런 거는 뭐 비일비재했어요. 그런 앱들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저 키보드 깔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공공연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우리나라 제가 어 이게 되나? 그 우리 수업에서 얘기해도 되겠지? 테마 키보드라는 거 있어요. 아이폰에도 있죠. 그 키보드 약간 여러 개 제공하는 앱이 있는데 그 대표님이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자기는 모든 걸 로깅한다고. 사용자가 입력하는 모든 정보를. 그래서 그거 갖고 추천 알고리즘 돌려서 광고 돌리고 이런데 정보 팔아먹고 그 얘기를 그냥 스타트업 업계 뭐 이런 데 나와 가지고 그래서 뭐 자기 투자도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니까 그 경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 제품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동의는 받아요. 불법은 아닌 게 그 키보드 앱 깔아 보시면 그 사용자 입력 뭐 사용자 뭐라 그러지? 그런 경험 개선을 위해 사용자의 행동은 뭐 분석을 위해 서버로 전송됩니다. 이런 동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읽어 보시면 약관에 써 있어요. 예. 그래서 보내는. 근데 아이폰은 그게 원천 차단돼 있어서. 그러니까 샌드박스의 장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앱이 내 앱의 폴더에 못 들어오니까. 예. 그래서 보안이 강력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11 부터 그게 활성화돼서 안드로이드도 이제는 다른 앱 간의 폴더 액세스가 되게 엄격해졌거든요. 그거 승인받으려면 운영체제 제조사 키 파일까지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인제 막혔어요. 안드로이드 11 인가부터 막혔어요. 그게 한 3-4년 전이죠? 11이? 예. 그전까지는 뭐 마음껏 드나들었어요. 다른 앱 폴더도. 다 시킹해 가지고 예. 거기에 있는 개인정보 다 긁어가고 그런 회사들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창업했을 때도 되게 앱이 잘 됐어요. 잘 돼 가지고 제일 먼저 연락 온 게 10대 사용자들 어떤 앱 쓰는지 자기네가 무슨 SDK가 있대요. 그 SDK를 우리 앱에 심어 주면 매월 2천만 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SDK가 뭐냐고 물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그냥 사용자 정보 긁어가는 SDK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대 애들한테 어떤 앱을 쓰고 뭘 좋아하고를 좀 사용 그런 거 분석하고 싶어 가지고 저희가 10 대에서 터졌었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계신 분들 깔아 보신 분들 많겠네. 제가 반대해서 안 했어요 전. 네. 저 그런 거 싫어 가지고. 네. 그 돈 받았으면 회사가 더 잘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런 데 타협하고 싶지 않아서. 그 은행이 나름 되게 투박하고 후졌지만 은행 앱이 그래서 그런 레이어를 엄청 깔아서 그냥 평문 저장 잘 안 하죠. 다 암호화해서 저장하고 있어 긁어가도 은행 번호 같은 거는 안 털리기는 해요. 그래서 은행 앱 열릴 때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은행 앱 열릴 때 뭐 이것저것 뜨잖아요. 막 떠요. 뭐 V3니 뭐 이런 거 막 떠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 블러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파일에 접근하는 거 다 제한하고 그럼 얼럿 안드로이드는 얼럿 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무슨 앱이 지금 당신 이 파일에 접근하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얼럿 뜨고 그런 솔루션들이 있죠. 그러니까 애플처럼 만들면은 원천 차단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열어 놓고 불필요한 또 다른 앱을 깔아야 되고 결국은 리소스 낭비가 되는 건데 그게 엄청 배터리도 먹거든요. 그 보안 모듈이 배터리 제일 많이 먹어요. 왜냐면 모든 그 안에 트랜잭션을 내가 모니터링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다 배터리를 소모하는 일이라서. 데몬 카카오 안드로이드 첫 버전도 그 당시에 APNS 같은 게 안드로이드에 없어 가지고
폴링을 했거든요. 롱폴링 썼더니 카톡 깔면 배터리 드레인이 심해서 엄청 욕 먹었었어요. 근데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카톡 메시지를 받으려면 롱폴링으로 계속 서버 보고 있다가 메시지 오면은 알림 띄우고 이렇게 했어야 돼서 안드로이드가 한참 뒤에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러다가 제일 처음 그거 만들어준 게 저거였죠. 그 뭐죠? 그 앱스토어 그 뭐죠? 앱스토어 티스토어 티스토어 맞나? 원래 그때 이름 뭐였지? 거기서 하여튼 그 푸시 노티피케이션 서버 만들어줘 가지고 그거 썼는데 그것도 최적화 안 돼 가지고 좀 그랬었습니다. 네. 네네. 초창기에 그랬어요. 꽤 오래 그랬어요. 한 2013, 14년? 그 겁나 빠른 황소 프로젝트가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다 개선 작업을 했던 프로젝트였죠. 그때 속했는 거예요. 겁나 빠른 황소 전까지는 HTTP 프로토콜로 메시징을 주고받아서 순서 보장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초창기 카톡은 막 메시지 많이 주고받는 채팅창에서는 순서가 막 뒤바뀌어요. 그게 HTTP 프로토콜은 순서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먼저 보낸 메시지가 늦게 도착할 수도 있어서 순서가 가끔 이렇게 뒤집어지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소켓으로 바꾼 거예요. 오케이 다 좋은 추억입니다. 재밌었는데 그 효능 그러니까 스타트업 재밌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유도 사실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이 와 진짜 약간 세상 바꾸는 느낌이 사실 그 당시엔 들지 않았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뭐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이라는 게 정말 약간 사회를 바꿨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이런 거 하면 되게 거기서 오는 약간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데 도파민이 그런데 연결돼서 좀 진득하게 큰 회사의 안정적인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좀 부작용이 있죠. 재밌었는데. 질문에 답 다 드린 건가? 또 막 얘기를 딴 데로 새 가지고 보자. 음. 셋도 했고 유저 디폴트 쿠키 그쵸. 예. 그런 비슷한 거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유저 디폴트는 넘어갈게요. 유저 디폴트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 코더블 지정하면은 코더블이라고 하는 게 결국 시리얼라이즈를 해줘요. 시리얼라이즈를 해준다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객체로 되어 있는 애를 ID 뭐 콜론 극단적인 예시를 드는 거예요. ID 콜론 뭐 JMPAE 세미콜론 네임 콜론 배정만 세미콜론 이렇게 쓰면 이 객체가 일렬로 작성되죠. 이런 걸 시리얼라이즈라고 그래요. 코더블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런 걸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얘는 문자열이죠. 이렇게 문자열로 바꾸면 네트워크로 전송이 되잖아요.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요걸 다시 풀어헤쳐서 세미콜론으로 구분되는구나. 딜리미터가 세미콜론이구나. 그러면 ID 뭐야? JMPAE 변수에다 넣자. 받는 쪽에서는 이렇게 이게 디코딩이고 얘가 인코딩인 거예요. 약간 예시에 논리적인 비약이 있고 좀 내용을 축약했지만
이런 거예요. 결국 코더블이라고 하는 속성을 이용해서 인코딩하면 시리얼라이즈 되고 그 시리얼라이즈 된 친구를 여기 보시면 저장하는 데가 어디였어? 여기 셋. 유저 디폴트 익스텐션을 했으니까 여기에 셀프가 생략된 거예요. 셀프 점 유저 디폴트 설명을 다 하게 됐네. 갈게요. 네. 데이터 저장하는 로직에 대한 설명이니까 이거는 중요하니까 할게요. 그래서 유저 디폴트 셋을 인코딩을 한 거죠. 제이슨 인코더로. 그러면은 요거보다는 조금 더 구조화돼 있어요. 제이슨 문법으로 인코딩 되니까. 그래서 인코딩한 친구를 셋하니까 이런 친구가 파일에 써지겠죠. 그걸 다시 꺼내와서 객체화 만들고. 이해되셨어요? 이거는 비단 유저 디폴트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API를 보내고 받을 때도 결국 이런 로직을 타는 겁니다. 암호화하는 건 뭐예요? 얘를 암호화하는 거예요. 막 어떤 키로 문자를 막 뒤섞어 가지고 바꿔서 보내고 받을 때는 푸는 키로 그 바뀌어져 있는 문자를 다시 원복하고 이게 암호화예요. 네. 쉽죠? 그 결국 이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서 앱을 만들 때는 요 과정이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코더블이 중요하고 유저 디폴트에도 마찬가지로 코더블을 이용해서 저장할 수는 있다. 근데 권장되진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얼마나 커질지 모르니까 파일에 쓰는 건데 비정형 데이터를 그냥 쭉 풀어서 저장하고 다시 꺼내온다는 건 컴퓨팅도 그렇고 뭐 지금 요 정도야 쓰겠지만 요 정도는 쓰는데 그거 이상으로 커지는 건 조금 코어 데이터를 활용하는 걸 고민해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파일에 쓰는 건 진짜 넘어갈게요. 파일에 쓰는 건 여기도 뭐 싱글톤 썼다는 거. 예. 파일 경로 이거 결국은 폴더예요, 얘가. 그리고 샌드박스 모드니까 캐시 디렉토리는 내 앱의 문서함 안에 있는 폴더예요. 받는 거고. 템포럴 임시 폴더도 내 앱의 문서 안에 템프 폴더.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저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 그래서 파일 라이트는 반드시 두 캐치문을 동반해요. 파일 액세스가 오래 걸리고 위험하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회 확률이 있어요. 아무도 그러니까 CPU 입장에서 봤을 때 하드디스크는 엄청 느린 친구라서 얘 응답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함흥차사기 때문에 얘를 트라이 캐치로 묶는 거예요. 두 캐치로 묶어서 혹시나 저장 실패에 대비하는 거예요. 예, 항상 파일은 라이트 할 때 두 캐치를 쓴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요거는 뭐 투두 데이터에 대한 두 캐치 파일 액세스고 여기도 결국 인코딩하기 위해서 데이터 모델이 코더블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코더블 프로토콜로 구조체를 규정하면 또는 클래스도 상관없어요. 코더블 프로토콜로 규정하면 인코드 디코드를 구현할 수 있고 그 인코드 디코드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 코더블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 타입이 있어요. 기본 데이터 타입이 있고 기본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확장해서 구성시킨 다음에 다시 코더블을 쓰면 앞으로 이 투두 아이템은 코더블 할 거잖아요. 그러면 투두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다른 또 객체도 코더블 할 수 있어져요. 이해되시죠? 점차 이거는 이게 프랙탈처럼 내가 완전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프로퍼티가 코더블하면 나도 코더블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큰 규모의 데이터도 코더블하게 만들 수 있다. 중첩돼 있는 경우에도 그것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그냥 파일은 그리고 파일이 존재하는지 체크 같은 것도 필요해요. 예, 이런 부분도 항상 체크를 하고 진행을 합니다. 파일에 쓸 때는 항상 이런 걸 체크를 해준다. 쓰거나 지울 때는 디렉토리 만드는 메서드도 있고요. 한번 쭉 보시면은 어려운 건 없어요. 네, 어려운 건 없어요. 한번 쭉 보시면 혹시 어려운 거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코어 데이터인데 흐름이 끊길 것 같아요. 7분밖에 안 남아서. 혹시 요 위에서 더 질문 있으실까요? 참아 못했다. 강사가 너무 막 질문 못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질문 주셔도 됩니다. 지금 코어 데이터를 들어가기에는 7분밖에 없어서 들어갔다가 아니요. 보입니다. 유저 디폴트 폴더는 사용자한테 보여요.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려고 하지 않으셨을 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거 봅시다. 엑스코드 윈도우에 보면 디바이스 앤 시뮬레이터즈 있잖아요. 여기서 내 디바이스 가서 여기서 안 되나? 최근에 안 들어간 지가 좀 돼가지고 잠시만요. 투투앱 여기 없네. 실행 좀 해봅시다.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고요. 파일의 액세스 어디서 해야 되지? 옛날에는 너무 갑자기 지금 질문이 딱 들어오니까 너무 옛날 생각이 났는데 옛날엔 아이튠즈라는 앱이 있었어요. 아이튠즈 앱에 보면 내가 핸드폰을 연결하면 지금 요 화면 같은 게 있었어요. 아이튠즈의 첫 화면에 보면 아이폰 그림이 딱 나와요. 걔를 더블 클릭하면 내가 설치한 앱들이 나오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파일이 보였어요. 지금도 돼요. 지금도 보이고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고 꺼내올 수도 있어요. 코어 데이터도 보여요. 코어 데이터도 그 아까 얘기했던 샌드박스 사용자 폴더에 저장돼요. 열 수 있어요. SQLite 열 수 있는 앱으로 열면 열려요. 테이블 보여요. 맞아요. 느렸죠. 아이튠즈 이제 사라졌죠. 그래서 아모아에서 저장해야 됩니다. 혹시 사용자가 보지 않았으면 하는 정보라면 아모아에 그래서 아까 설명 중에 살짝 그냥 아모아는 이런 겁니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래서 키체인이 있죠. 네. 근데 키체인은 그냥 평문으로 열면 안 보이는데 사용자 키 파일이 있으니까 사용자 암호 입력하면 보여요. 이거는 우리 맥에 있죠. 그러니까 맥에 키체인 접근이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근데 제 암호가 보이는 거라 이거 좀 이따 잠깐만요. 그러니까 암호가 저걸로 안 보이기는 할 것 같은데 열면 보자. 시스템. 이 정도면 되겠다. 여기 이렇게 저장돼요. 예.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암호가 들어 있는. 그러니까 목록은 보이죠. 목록도 보이고 관리도 되는데 내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풀려요. 풀려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파일을 탈취해서는 열어볼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보안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딘가에는 노출이 그러니까 파일에 쓴다는 건 그리고 어딘가에는 저장이 된다는 얘기고 누군가는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라서 그런 측면에서의 보안은 좀 이제 그래서 서버 프로그램이 필요한 이유가 내가 뭐 결제를 했어. 그럼 결제에 대한 뭐 사용 내역 같은 거를 사용자 폴더에 저장하면 사용자 막 지워버리면 바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버라는 걸 만들어 두고 서버에 보내서 저장하는 거예요. 거기는 접근을 제한해 버리면 안 보이니까. 인터넷 서비스를 개발하는 거의 프로세스는 그래서
보통 3티어라고 하죠. 티어가 3개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영역을 프론트엔드라고 하죠. 어.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받는 백엔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DB가 있죠. 그래서 티어가 보통 얘가 티어 이렇게 티어를 부르기도 하고, 얘가 1, 2, 3이잖아요. 그 구조를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인증이라는 게 있는 거죠. 여기는 보안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보안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암호화. 여기 인증, 권한. 그래서 티어를 이렇게 나눠 놓고 접근을 하게 하는 거죠. 사용자가 접근하면 안 되는 그런 정보는 서버로 보내는 거예요. 또는 서버에서 받아와서 출력하는 거고. 그래서 로그인도 시키는 거고. 뭐 질문하시려다가 만 거 아닙니까? 아직 1분 남았는데.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점심 먹고 하면 또 멍해질 테니까 11시부터는 코어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11시